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CAT 2급 4월 9일 1교시 문제. 저번 영상까지 해서 형상을 다 그렸죠? 이제 치수 기입하고 이제 그 뒤에 척도를 쭉 이어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일단 치수 설정 먼저 해야겠죠? D 치고 엔터. 자, ISO-25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모디파이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건 심볼 앤 에러우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거 센터 마크 중심 표시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문자 쪽에 와서 텍스트 스타일 해서 스탠다드 선택되어 있는데 이 뒤에 땡땡땡 누르셔가지고 말 그대로 문자 스타일 들어오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쵸? 밑으로 내려오셔서 굴림 절대 골뱅이가 있는 위로 올라가서 골뱅이가 있는 거 쓰시면 안 돼. 골뱅이 없는 굴림을 선택하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치수 문자의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 옐로우로 지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 지정해야 되는데 호리젠탈 우리 안 쓴다. 그쵸? 둘 중에 하나예요. 직선과 일치냐 아니면 ISO 표준이냐.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딱 보면은 늘상 시험에서 ISO 표준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여지껏 본 거 쭉 풀어보다 보면. 근데 요번에는 다르죠. 요번에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이 바깥쪽으로 표현됐는데 수평하게 꺾이지 않고 요거처럼 수평하게 꺾이지 않고 그냥 쭉 일자로 돼 있네. 그렇죠? 쭉 일자로 돼 있다. 그렇다면 치수선의 정렬 그렇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줄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맞춤 오죠. 맞춤에서 핏 옵션 이제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주려면은 이제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가 원의 내부로 기입된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원이라고는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의 형태가 바깥으로 기입한 형태죠. 그러니까 내부로 기입된 형태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저 설정은 뭐야? 건들 필요가 없겠죠. 왜? 저런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새 나오는 CAT 이거 문제들 보면은 원형의 사용을 좀 자유롭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의 반지름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한 문제.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 꺾어서 내놓고 저 문제는 안 꺾어서 내놓고 저 문제는 뭐 안으로 기입하고 저기 반지름 바깥으로 기입하고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원의 사용을 뭐 끼케야 한 개, 두 개 정도로만 제한해 버리니까 조건 자체가 많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한 문제 내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봐서는 뉘앙스는 그래요.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사가 자꾸 만나게 되면 뭐가 나와요? 타원이 나와요. 그래서 원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타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대부분 CAT 2급에서 어려워하는 개체가 뭐다? 타원이다. 그러니까 타원이 많이 나올수록 뭐야? 학생들이 틀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그게 어려워진 거야? 아니 타원이 몇 개가 나오든 타원을 그리는 원리는 다 똑같은데 그게 몇 개가 나온다고 어려워졌다고? 개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중요한 거지. 그게 왜 어려워진 거야? 타원을 3개를 그리든 4개를 그리든 그 원리는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근데 엄한 게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 엄하게 하는 거지. 자, 타원이 여러 개 나와서 못 그리는 사람들은 타원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간신히 한 개 그릴 수 있는 사람을 합격을 시키겠다. 결론적인 얘기는 앞에서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능력치가 안 되는 애들 합격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회사 사장이면 그 직원 안 뽑지. 그 자격증 가진 직원 왜 뽑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되게 잔인한 놈, 사악한 놈,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 혼자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 지인분 얘기예요. 지인분 얘기인데 이제 지인분이 이제 설계로 아직 종사를 저는 원래 설계를 하다가 강사가 된 사람이니까 이제 주변 지인의 설계하시는 분인데 설계를 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고민을 토로하는 게 그거예요. 설계 밑에 직원을 뽑으면 요새는 도면을 제대로 그리는 직원이 걸리는 적이 없어서 다 그만두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격증 가진 학생을 뽑으면 되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시험에서 CAT 2급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어? 그거 자격증 갖고 있는 애들 뽑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있는 애들 뽑으면 투상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는 이게 내가 그 자격증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그 자격증 알아. 자기도 처음에는 그 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걸고 CAT 2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건으로 걸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가진 애를 뽑았다 이거야. 뽑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투상 보는 시험이라며. 투상 보는 시험인데 야 내 얘 뽑아가지고 야 도면 그려라 투상 시켜봤더니 투상을 하나도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야 너 시험 문제 어떻게 풀었냐 했더니 어디 학원에서 강사가 공식을 알려주는데 그 공식대로 하니까 여차여차 하니까 그려지더라. 그래서 그 공식대로 그렸다. 근데 지금 도면 그리려고 하는 걸 딱 했더니 공식을 적용을 하려면은 원본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 도면 없이 그리려니까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못 그려 투상을 못 한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투상을 할 줄 아는 거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말에서 제가 할 말이 솔직히 없어졌어요. 그쵸? 그건 투상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죠. 음.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뽑을 때는 CAT 2급 자격 우대 빼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 자격증을 못 믿겠다라는 거야 그분 얘기는. 내가 뽑아서 써봤는데 야 그 능력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CAT 2급 시험을 할 때 그렇게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베껴 그리는 사람들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격증 어렵겠다라고 일부러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그 자격증을 믿고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을 뽑으려면 실제적으로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뽑혔을 때 그 능력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못 보여주잖아 지금. 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니까. 자꾸 학생들이 못 푸는 걸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내니까. 그거를 왜 자격증이 걱정을 하는데. 그건 학생들이 걱정할 문제고 가르치는 강사가 걱정할 문제예요. 자격증은 절대적인 기준치를 딱 줘놓고 그 난이도에서 움직이면 안 돼. 그 난이도에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고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자격증 시험 문제를 자꾸 하향하게 쉽게 내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보면은 이런 자격증 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CAT 2급도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의 고객이 대부분 자격증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게 제가 자꾸 하는 얘기지만은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응시생이 아니에요.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은 특정 회사,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 우대해서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보기 싫어도 무조건 봐요. 그런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국가자격증이잖아. 물론 그 자격증도 회사에서 그 국가자격증을 걸어주는 이유가 그 국가자격증에서 만족을 해서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선응용 기재도 기능사 지금 시험 치러지는 거 문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합격한 애들 그 능력치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뽑아봤는데 그런데도 걔를 걸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국가 자격증이고 그나마 그거를 안 걸면 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걸고 있어요. 국가 자격증도 지금.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도 고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떠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자격증 시험 문제는 무조건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베껴 그리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든 탈락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CAT 2급 합격률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계속 문제 어렵게 내가지고 거기에 적응할 때까지 합격률이 올라갈 때까지 어려운 수준의 학생들이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적응할 때까지 계속 그 문제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합격률을 올리면 안 되고 거기에 학생들 그리고 교강사가 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격증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백날 KPC에서 이게 자격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회사들이 그게 무슨 자격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 취직하실 수 있어요. 취직할 수 있는데 그 취직 자리를 유지하려면 자격증에 합당한 능력치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투상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프로의 영역이에요. 실무를 들어가서 몇 년의 경험을 쌓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투상입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실무 설계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은요. 투상이 안 된 사람은 회사에 받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투상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입사하기 전에 투상이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투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실무할 때 그랬고요. 몇 번 투상에 대해서 얘기해주다가 안 되면은 너 그만둬 나가 안 돼. 너 이거 못해. 저도 그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지금 설계 사무소 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투상 안 되면은 뭐 내보낼 거래요. 다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들도 자격증 믿고 뽑았다가 투상 안 돼가지고 다 내보냈대요. 그러니까 투상이 프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상은 프로가 아니라 회사 입사한 그 초년생의 기초적인 덕목이에요.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투상이 프로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무를 단일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책상머리 옆에서 그냥 학생들만 가르쳤던 분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상은 반드시 학생 단계에서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사설이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요거까지 설정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이거 설정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축척. 축척 값을 보고 여기 유저 오버롤 스케일 오버 여기다가 이제 뒤에 자리죠? 뒤에 자리 2를 입력을 하셔야죠. 2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 1차 단위 소수점 자릿수 이제 8자리까지 맞추고 제로 서프레션 영억제 테일링 체크해 주시고 각도도 마찬가지 소수점 8자리까지 놓고 그 다음에 제로 서프레션 테일링 영억제 그쵸? 제로 서프레션 테일링 체크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1차 단위에서 했던 행위는 채점하고는 무관합니다. 감점이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해주기 싫다 그러면 안 해주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검증적인 부분에서 이제 치수가 미세하게 어긋나게 그려진 부분들 다 잡아내라 라는 의미를 하는 거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도면층은 현재 도면층은 치수로 놓으셔야죠. 치수로 놔야 돼요. 치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하면 되겠죠. 정면도부터 할게요. 정면도부터 천천히. 자, 그래서 DLI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49. 좀 이제 가까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쪽까지 DCO 해주면 되겠죠. dim continuous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까지 55. 그 다음에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각도, 이 각도 여러분들 잘 기입 못하는 각도다, 그쵸? 어떤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발끈하겠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 부분 각도를 잘 못 기입하는 건 이제 수직선이 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수직선을 억지로 그려놓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수직선을 그릴 때 좀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 요렇게 되게 티 안 나게 여기 수직선 길게 이렇게 위를 그리셔가지고 여기 이제 잔뜩 떨어져 있게 하면은 그 감점입니다. 여기처럼 거의 떨어진 게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 굳이 수직선 그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DAN 각도 기면 어차피 DAN이니까 엔터. 자, dim 앵귤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래 선 2개 선택하는데 선 선택하지 말고 엔터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죠. 엔터를 한 번 더 쳐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점 요 선 수직선과 이 경사선이 만나는 점 요 점이 첫 번째 점 무조건 저기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점은 뭐 여기 요 경사선의 이 점이든 아니면 요 점이든 아니면 뭐 아무 점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중간점이든 상관없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요 점 잡아먹고 요 점 딱 잡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직하게 F8 짚고 딱 눌러서 완전히 수직하게 이렇게 딱 되게 여기 수직선 상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선 상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 잡아주면 되는데 뭐 이제 저 점의 위치는 이제 지금 내가 수직 걸어놨으니까 2든 1이든 2든 3이든 4든 하면 그만큼 이제 수직선이 그려진 것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걸 너무 길게 해주면 1 주고 뭐 2 주고 3 주고 그렇게 너무 길게 그려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뜨는 공간이 되게 클 거다. 그러니까 살짝만 올려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0.1을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 민감하신 분들은 0.01을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0.01 거셔도 더 좋겠죠. 더 가까이 놓는 거니까. 근데 0.1이어도 괜찮을 거예요. 0.1 정도만 땅 띄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다가 딱 클릭해서 놔주신다. 저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DAN 해가지고 치수선 두 개를, 아니, 선 두 개를 선택해서 기입을 할 때는 절대 이제 선에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점 지정, DAN에서 정점 지정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각도를 기입하게 되면 반드시 치수 보조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겹쳐요. 저거는 이제, 제거를 해줘야겠죠. 제거를 해주는데, 제거해주는 거에 이제 치수 보조선을 꺼주겠죠. 오프시켜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치수 보조선 두 개잖아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인데, 얘가 원이야, 얘가 원이야. 그쵸? 이제 어떤 강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해보고,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나오면은, 취소하고 다시 해. 예,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그게 뭐 문제는 없어요. 학생분이 그렇게 하셨다. 실제 학생분이 시험 볼 때 그렇게 했다. 아니면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학생분한테는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쵸?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학생분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가르치는 교광서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그렇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모른다는 얘기네? 어느 게 첫 번째고 어느 게 두 번째인지 너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가르치고 있는 너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너 모르는데 왜 가르치고 있니?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는 놈이 왜 가르쳐요? 아는 놈이 가르쳐야지. 물론 이제 강사가 모든 걸 다 아냐? 아니죠. 강사도 모든 거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일부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하는 유튜브 보면서 저 새끼 저 잘못 가리고 치고 있네. 그리고 제 댓글로 열심히 선생님 뭐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저의 영상에 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최소한 여기서 치수보조선 원투가 뭔지 구분을 못한다. 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학생을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기준이 뭐지? 그걸 찾아보셔야지. 왜 찾아보지 않으세요? 교강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자주 얘기했는데 자, 얘 보면 이제 요 각도의 중앙에서 이쪽으로 가면 시계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면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에 있는 게 치수보조선 1입니다. 여기서 반시계 방향에 있는 게 치수보조선 2입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있으면 뭐예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해보고 다시 해볼 필요가 뭐 있어? 그쵸? 컨트롤 1을 눌러가지고 특성창 띄운 다음에 얘 딱 선택하고 여기 뭐야? 여기가 시계 방향이래. 시계 방향이 뭐야? 치수보조선 1번이네. 그쵸? 치수보조선 1번을 꺼주시면 돼요. 그쵸? 명확한 거 아니야. 1번을 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해보고 반대면 다른 거 꺼? 다른 거 취소하고 다른 거 해? 그런 설명을 왜 하냐고. 야, 기준이 이거야? 이걸로 끄면 돼?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거를 이해 못해가지고 학생이 실제로 전개를 할 때 그렇게 다시 하는 건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강사 그만둬야죠. 공부를 할 생각이 없으면 그 부분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기준을 확인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할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르치지 말아야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DAN. 자, 여기 찍고 이제 여기 찍어서 이제 이렇게 47도.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107mm.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정면도 치수 기입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정면도 치수 기입 다 끝났고, 자, 이제 여기 우측면도 와서 우측면도 치수 기입. 일단 DLI로,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요 높이는 이제 여기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딱 클릭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DLI 한 다음에 회전이다. 15mm. DLI 한 다음에 회전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여기는 DAL로 됩니다. 딤 얼라인드로 돼요. 딤 얼라인드로 되는 부분인데, 단 이제 딤 얼라인드, DAL. 해가지고 이제 요 점을 딱 찍고, 그쵸? 요 점을 딱 찍고 여기를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그쵸? DAL로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요 점에서 요 선에 수직하게 와서 점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DAL 하고 여기를 땅 찍고 여기서 뭐예요? 수직하게 와야 되니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라 해서 이렇게 집어주셔야겠지. 이걸 뭐 DLI로 해야 되느냐 DAL로 해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DLI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DLI로 하셔도 되고 DAL로 하고 싶은 분들은 DAL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양쪽에 치수 보조선 두 개는 겹칠 테니까 저거는 이제 둘 다 꺼주면 되죠. 이거 뭐 기준 필요 없죠. 양쪽 다 꺼주는 거니까 컨트롤 1번 눌러주고 선택을 하고 치수 보조선 1, 2를 모두 다. 자, 익스텐드 라인 여기 없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1, 2 여기 치수 보조선 오프, 2도 오프 양쪽 다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15.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DLI.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쵸? 길이. 이렇게 59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네요. DAN. 자,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이 각도. 36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됐어요. 우측 면도도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평면도. 자, 평면도 각도, 여기 똑같은 거네. 그쵸? 요 밑에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걸 기억을 해서 DAN 해가지고, 그쵸? DAN 해가지고, 엔터 한번 더 쳐주시고, 자, 여기가 첫 번째 점. 두 번째는 요 각도 가진 선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 요번엔 중간점 잡을까요? 중간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하게 내려준 다음에 뭐, 0.1 정도만 살짝. 예. 그리고 그 적절하게 문제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예요? 겹치죠? 겹치면 여기는 치수 보조선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이쪽에 있던 게 1번이었어? 얘도 이쪽에 있네 1번.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자, 치수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이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이쪽 시계 방향이 뭐 치수 보조선 1번, 얘가 치수 보조선 2번입니다. 그렇죠? 2번. 기준을 명확히 알면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1번 하고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고 이제 바로 와서 여기서 치수 보조선 2, 익스텐드 라인 2 오프해 주시면 뭐예요? 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쪽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내가 기준을 명확히 알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저거를 굳이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 해봐라. 그건 아니죠. 기준을 알아서 명확하게 해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AN 해서 이제 요 선과 요 선 사이의 각도 이건 편하죠.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DRA 해서 이제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 45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못하는 거, 뭘까요? 자, 문제 이렇게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 이거죠? 지시선. 지시선을 잘 못하는데, 지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LE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죠. LE. 자, LE 입력하고 엔터. 자, 아이고, LE 엔터. 엔터하고 이제, 처음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엔터 한번 더 쳐서 세팅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돼 있는데, 어태치먼트. 부착으로 오시고, 여기서 제일 밑에 언더라인, 보텀라인, 맨 아래 행의 밑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누르고 나온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중간점 잡아야 되는데 중간점 오스냅 꺼놓으신 분들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에서 미드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잡아주고 이게 이제 사선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를 꺼주셔야겠죠. 직교 꺼주시고 한 45도 정도로 적절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45도 정도로 적절하게 내려와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 한번 더 찍어라! 라고 하시는 강사분들 계신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왜 강사하고 계세요? 수평선 전개할 때 절대, 이거 선 하나 더, 점 한 번 더 찍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수평선으로 전개할 거면 엔터예요. 엔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문자폭을 물어보는데 그냥 엔터입니다. 문자폭 입력 안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에서 이제 뭐 해주느냐? 내가, 대문자 C, 13입니다. 라고 내가 값을 입력해 주는 거죠. 얘는 측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 그리고 엔터 한번 더 치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 형태로 작성이 된다. 자,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45도를 맞추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치수, 지시선 같은 경우는 60도를 하고요. 저렇게 못따기 면에 직각으로 그러니까 45도로 꺾이게 되죠. 얘가 이쪽으로 45도, 반대쪽으로 45도 꺾이게 되는데, 뭐 저걸 이제 눈대중으로 대충 맞춘다. 뭐 상관없습니다. 시험에서 대충 맞추셔도 감점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거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 해줘요. 45도 선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적절한 위치에 수평선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지금 살짝 어긋났거든요. 자, 글자의 위치를 옮겨서 요점의 위치가 요점이 되게 딱 옮겨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렇게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좀 그런데요라고 하는데 도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치수도 최대한 깔끔하게 배치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도면 그릴 사람의 기본 덕목이고요. 선생님 도면의 정보가 중요한 거지 걔가 깔끔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도면에 정렬되어 있는 정보 자체가 난잡스럽게 배치되어 있으면
도면을 보는 사람이 그걸 잘못 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즉 지저분하게 정리된 도면은 실수를 많이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 원칙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지키시는 분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렇기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데 웬만큼 자세를 가지려면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이제 배치 작업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사설이 겁나게 길었죠. 네, 사설이 겁나게 길었어요. 사설이 길어서 죄송해요. 알다시피 제가 요새 좀 교육 쪽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애당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목적 자체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걸 현장에서 얘기하면요. 지금 현장에서 이 교육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CR이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게 학생 단위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고객들한테서 변화가 있어주면 교육계도 움직이겠지.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교육계 자체가 좀 약간 좀 부패해 있다라고 할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직업훈련 교육 과정에서 거기에 교강사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과정을 운영하는 뭐 학원 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운영 기관장들 또 그런 추세에 포함이 돼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난 돈만 벌면 돼. 논리는 딱 하나예요. 난 내 돈벌이만 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가 자기가 돈벌이 하기 쉬운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론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배치하고 그쪽 영상은 따로 찍을게요. 지금 거의 30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